안녕하세요. 자, 소방심리학 영상을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조직 문화, 우리 이번 학기 교재의 제13장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조직 문화를 약 10분간의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직 문화는 너무나 큰 영역이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는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울 심리, 개인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소방관이 되실 분들이 계신데요. 자, 소방관들이 모여있는 조직의 문화. 그럼 개개인의 소방관의 심리가 옆에 있는 소방관의 심리하고 공통적인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적인 것들이 모여서 소방 조직의 심리가 반영된 문화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자,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경찰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 개인의 심리가 모여서 만들어낸 공통의 양식, 이것이 바로 경찰 조직 문화입니다. 자, 제13장의 이제 개념과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414쪽과 412쪽, 13쪽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일단 문화는요. 자, 컬처라고 하죠.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 관습, 전통, 그리고 기술 등을 종합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자, 소방관이라는 구성원, 개인끼리 생각하는 가치관, 그러니까 공통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소방관들의 관습, 소방관들이 옛날에 소방관이었던 분들부터 내려오져 오는 전통, 그리고 화재나 위기 상황에서 쓰이는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좀 폭이 넓은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 개념도 있지만 일종의 일을 하는 요령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자, 분명히 소방관들이 일하는 기술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하는 기술과 경찰관이 처리하는 기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자, 조직 문화는 당연히 조직 분위기 포함하죠. 자, 뭐 굳이 소방관, 경찰관 얘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학교 문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다니는 학교의 문화, 분위기 다르죠. 자, 그리고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모든 조직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이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조직 문화는 그런데 뭐 조직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성과에 벌써 지장을 준다는 얘기고요. 특히 조직 문화는 자, 심리 영역에서도 가장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쓸모 있게 하려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히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기업을 연구하시는 경영학 영역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도록 과연 우리 조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조직 문화의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뭐 기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자, 뭐 아무래도 소방관이라는 공직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화는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주 잘 반영된 그러한 단어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자, 414쪽과 415쪽에 이제 뭐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책에도 아마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비교 문화 접근 방법, 뭐 기업 문화 접근 방법, 인류학 접근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사회 문화가, 자, 한국 사회와 문화가 조직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주죠. 자, 한국 사회와 문화의 어떤 그 분위기 흐름이 당연히 소방 조직에 영향을 주고 공직에 영향을 주죠. 이거 뭐 연구를 해서 이것을 뭐 A는 B다 이걸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뭐 일반적인 그 상식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기업 문화적 접근, 자, 가공물 그리고 의뢰라고 돼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기업 문화적 접근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떠올리시고요. 그 기업의 대표하는 물건, 제품, 그리고 서비스. 만약에 난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그 어떤 특정한 회사에 또는 특정한 공공기관에 어떤 대표적인 그 단어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뭐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장소. 아, 나는 그 기업을 떠올리면 어떤 장소가 생각난다. 뭐 이런 것 등등이요. 자, 또는 뭐 기업의 내부에서 또는 조직의 내부에서 어떠한 의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 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조직에서 뭐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무슨 날, 뭐 경찰의 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일종의 기업 문화라고 보셔도 기업 문화적 접근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인류학적 접근도 마찬가지예요. 자, 표현과 상징으로 이해한다 그러는데, 자, 상징, 자, 국기죠.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상징이고요. 또 다른 상징, 여기서 뭐 축구나 뭐 이런 거, 야구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의 어떤 문양이라고 표현해요. 뭐 가슴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팔에요. 이런데 문양 같은 것을, 자,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자, 그런 상징,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독수리도 있을 수 있고, 뭐 방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한 상징은 인류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집단, 교육 조직 같은 경우는 방패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연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뭐 그런 교육 조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뭐 상식이라고 한다면, 자, 교육 조직에서 방패를 잘 활용하는 이유는, 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류학적 접근이고, 당연히 심리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상징, 표현, 의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방법 그리고 뭐 415쪽부터 424쪽까지의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은, 자, 인지라고 하죠. 자, 무의식적인 규칙이나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의 인지인데, 자, 이거는 행동의 편리성을 높이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걷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뭐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그냥 잘 걸어 다니세요. 영상을 보시면서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 영상을 보고 가는데 뭐 어디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이걸 일일이 판단하면서 가질 않아요. 자, 그것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적당한 안전한 경로대로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의 개념이고요. 뭐 상징, 상징의 대표적인 건 옷입니다. 자, 소방관의 옷, 경찰관의 옷, 그리고 특정한 직장에서는 유니폼이라는 걸 입게 되죠. 자, 뭐 그리고 교복, 여러분 교복 한번 다 입어보셨겠지만 교복도 상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복을 입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게 상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년 40년 전에요, 뭐 특정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면 쟤는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의복입니다. 상징에서는요. 자, 그리고 구조심리라고 하는데, 뭐 무의식이 의식으로 표현되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불만, 뭐 답답함, 그리고 최근에 뭐 범죄에 관련돼서,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자, 그것을 결과로 생각하고 무의식이라는 것을 한 번쯤 원인으로 찾아보는 거죠. 어떤 무의식의 원인 때문에 저 사람이 의식적인 결과로 나타내었는지, 이런 게 구조심리 얘기고요. 자, 정체성과 집단 몰입 마찬가지죠. 정체성,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학교, 우리 과. 자, 집단적인 몰입, 자, 이건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집단들이 몰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화는 규칙을 대신해서 작용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이에 써 있지도 않고 뭐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의례와 의식, 뭐 아까 설명드린 거죠. 관습과 행동, 이런 것들은 조직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자, 이 의례와 의식 중에 가장 좀 슬픈 것은 바로 장례식 또는, 자, 순직하시는 분들의 연결식 같은 경우, 굉장히 엄숙하고 슬프고
많은 그 똑같은 직업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그것을 통해서 조직의 가치가 강화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공무상의 순직을 한 경우에는 이 장례식 또는 영결식 등을 통해서 그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 좀 더 그 마음을 무장한다 그러 옛날 표현을 무장한다 그러죠. 자, 마음을 그 좀 무장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수한 사례들이 많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요 짧은 시간에 얘기한 것들 중에서도 다소 이제 그 배우신 영역에 따라서 다소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재까지 이해한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조직 문화는 이제 평생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상황이나 사람이나 뭐 리더십 등등등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이제 수업이 소방 심리학이다 보니까 그 소방관의 어떤 조직 문화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분명한 활동들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남들 눈에 금방 띄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자,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뭐 신문방송, 뭐 사회복지, 레저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공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제 입장에서도 이 조직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신문방송이다. 그럼 기자의 문화. 자, 경찰은 얘기했고요. 자, 도시공학을 들으시는 분 계신데, 그럼 공학자의 그 문화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공학자들의 생각과 문화, 심리 상태. 자, 사회복지는 뭐 그 문화를 모르고서는 아예 대상자,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와 상대를 하기가 불가능한 곳이고요. 자, 레저 스포츠 마찬가지죠. 자, 축구 선수들의 문화, 야구 선수들의 문화, 뭐 징크스라고 표현하죠, 우리요. 징크스가 있니 없니 막 이런 건데, 그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화는 그 우리의 인간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 심리학이 워낙 영역이 넓고 뭐 좀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